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61호 제3면 기사입니다. 최만식 경기도의원,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들과 현장의 목소리 나누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이,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 장애인 법정시설협회 관계자들로부터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최상구 경기도 장애인 법정시설협회장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연차별 보조금 지원 계획과 시설평가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 안내에 따르면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법인시설 대비 약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 비율을 연차별로 5%씩 확대하여 최대 50%까지 늘릴 계획이나 이는 경남 85%, 전남 전북 경북 충남 75%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시설 운영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의무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운영 시설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최만식 의원은 법인 시설만으로는 모든 장애인의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개인운영 시설 역시 사회복지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 장애인 복지과와 조속히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성 경기도의원, 시청각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30일 제3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사, 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 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이 최종 의결됐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은 15개로 분류되어 있으나 시청각 장애는 독립적인 장애 유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시각과 청각 중 한 가지를 주장애로 간주하고 나머지를 부장애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장애에 해당하는 서비스만 지원받는 구조로 시청각 장애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김용성 의원은 시청각 장애는 단순히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결합이 아니라 독립적인 제3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사례를 들며 시청각장애인에게 특화된 법적 근거와 복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도는 2020년 6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했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나 예산이 전무한 상태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끝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현실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호소했다. 경기도의회 윤택일 의원,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현장 목소리 담아 정책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택일 의원, 국민의힘, 하남일, 12월 24일, 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종사자 정담회에 참석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중증장애인 전담반 운영과 이용료 체계 등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협회 관계자,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사안으로는 장애 중증도에 따른 종사자 인력 배치 기준 변경, 장애인 전담을 위한 행정인력 지원도의 재정 분담 비율 상향, 중증장애인 전담반의 면적 기준 상향,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관계자들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윤택일 의원은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은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채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은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의 자리를 통해 현장에 필요한 것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을 지원하고 현장의 필요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 8, 12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기획조정실 김도형 공공기관 담당관 및 관계자들과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 향상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장애인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구매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구매 비율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감사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공공기관 담당관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구매 담당자 교육을 확대하고 구매율이 낮은 공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동의하며 교육과 함께 공공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담회에서는 또한 장애인 생산품 구매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애인 기업과 공공기관 간 소통 강화의 중요성도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도출된 결과는 향후 정책 수립과 실행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황대호 위원장, 경기도 장애인 체육 적극 지원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 3, 221, 금, 2024년 경기도 장애인 체육 유공 시상식에 참석하여 경기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 장애인 체육은 제44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를 달성하며 그 저력을 보여주셨다라며 그리고 지난 8월 파리 패럴림픽에서는 경기도 선수단이 전체 메달의 20%를 획득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어 체육웅도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주셨다라고 축사를 시작했다. 이어서 황대호 위원장은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황 위원장은 장애를 극복하고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선수, 그 선수들을 길러내는 지도자,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지원하는 시군체육회, 그리고 가족분들까지 모두가 스포츠 정신의 증명이며 영웅이다라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문화체육관광당은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영웅들의 앞길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는 칸막이 없는 공개 예산 심의를 통해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예산을 44억 7천만 원 순증액하였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전국장애인 종합체육대회 참가 지원 5억, 장애인 체육 우수지도자 및 선수 육성 5억,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업, 장애인 체육 지역 기반 육성 7억 등으로 모두 장애인 선수들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예산이라고 황 위원장은 설명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안 공개심사를 통해 약 562억의 예산을 순증액했고 만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의견을 존중한다면 2025 번지년에 경기도는 체육예산 2천억 시대를 열게 된다라며 이러한 예산을 중심으로 2025년 장애인분들에게 재활이자 삶인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정책을 계속해서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경기도 장애인 체육 유공 시상식은 전국장애인체전 등 각종 대회 참가자 및 경기도 장애인 체육 발전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오후석 행정 2부지사를 비롯하여 이병욱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부회장, 신보경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부회장, 남윤구 광주시 장애인 체육회 부회장, 백경열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사무처장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